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90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4자리 리간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자리 리간드에서는 중심 금속 이온에 한꺼번에 4군데 배위 결합해요. 자, 여기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중심 금속 이온에 이렇게 질소 배위 결합, 배위 결합, 배위 결합, 배위 결합 한꺼번에 4군데 배위 결합하기 때문에 4자리 리간드라고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6자리 리간드 1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틸렌 작용기에 아민기가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음이온 작용기가 4개가 있어요. 따라서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에서테이트라고 해서 이니셜을 따서 EDTA라고 하는데 EDTA는 이 질소들이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위 결합하죠. 그 다음에 이 카르복실한 음이온에서 O가 비공유 전자쌍을 3개를 갖고 있는데 이 3개 중에 1개를 중심 금속 이온에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하죠. 이렇게 해서 배위 결합을 한꺼번에 몇 군데 할 수 있다고요? 한 개의 리간드가 배위 결합을 한꺼번에 6군데 할 수가 있죠. 따라서 6자리 리간드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일에 어떤 한 개의 리간드인데 중심 금속 이온에 한꺼번에 배위 결합을 5군데 할 수 있으면 그건 또 뭐라고 하면 될까요? 5자리 리간드라고 하면 되겠죠. 자, 6자리 리간드의 대표적인 이 EDTA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EDTA, 에틸렌 다이아민의 아민기, 에틸렌 작용기에 아민기가 2개, 카르복실한 음이온이 이렇게 4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 중심 금속 이온에 에틸렌 다이아민이 결합하는 이 부분을 딱 봤더니 중심 금속 이온을 기준으로 해서 팔면체 구조이죠. 그래서 이렇게 팔면체 구조이고 이 팔면체 구조로 이루면서 질소 2개와 또 O-1가 상태에서 배위 결합하면서 이 중심 금속 이온을 EDTA 1개가 배위 결합을 한꺼번에 6군데 하면서 완전히 세상 속에 갇힌 새처럼 가두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꺼번에 6군데 배위 결합하기 때문에 한번 결합만 했다면은 EDTA가 잘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어떤 6군데 결합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3군데 하나, 그리고 둘, 3군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나머지 3군데가 결합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3군데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떨어진 것이 다시 또 배위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1개나 2개까지는 쉽게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6개가 한꺼번에 결합하면은 그 6개는 한꺼번에 떨어지기가 어렵고 따라서 EDTA는 중심 금속 이온에 한 번 결합하고 나면은 더 이상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91쪽에 봤더니 괄호 3번 킬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킬레이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2자리 리간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까요? 에틸렌 다이아민과 같은 이 상태에서 중심 금속 이온의 질소가 배위 결합을 하나, 둘 한꺼번에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고리 구조로 이루어져. 물론 다른 2자리 리간드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배위 결합을 2군데 하게 되면 고리 구조가 생겨요. 한꺼번에 배위 결합을 2군데 하게 되면 고리 구조가 생기죠. 또는 3자리 리간드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배위 결합을 3군데를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배위 결합을 3군데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고리 구조가 생성돼요. 고리 구조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EDTA에서도 부분적으로 고리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리간드가 2자리 이상의 리간드, 그걸 우리가 여러 자리 리간드로 하는데 한 개의 리간드가 2자리 이상의 리간드인 여러 자리 리간드이고 그런 리간드가 중심 금속 이온에 결합하게 되면은 항상 부분적으로 고리 구조가 나타나고 이런 고리 구조의 착물을 킬레이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킬레이트가 형성되는 반응은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킬레이트가 형성되는 반응은 왜 굉장히 잘 형성되는가를 볼까요? 에틸렌 다이아민은 이렇게 에틸렌 자궁기, CH2 자궁기에 뭐가 결합하고 있습니까? 아민기가 결합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2군데서 중심 금속 이온에 배위 결합을 할 수 있고 이 에틸렌 다이아민을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E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에틸렌 다이아민 밑쪽에 보니까 3자리 리간드 중에서 다이에틸렌 트라이아민과 같은 그런 물질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에틸렌 다이아민과 비슷한데 한꺼번에 배위 결합을 3군데 하니까 트라이엔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에틸렌 다이아민 이 2개다. 에틸렌 다이아민 1개당 배위 결합을 2군데 할 수 있는데 에틸렌 다이아민이 2개다 보니까 배위 결합 몇 군데 할 수 있어요? 4개죠. 쿠리 2가 이온에 한 자리 리간드인 암모니아가 4개 결합하면은 4배의 착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떨어지고 에틸렌 다이아민을 결합하면은 몇 개만 결합하면 될까요? 2개만 결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4배의 착물을 이뤘어요. 암모니아 분자가 떨어지니까 이제 4개가 떨어졌죠.
반응물 상태에서는 입자가 몇 개가 존재하냐면은 3개입니다. 생성물 상태에서는 입자가 몇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5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물 상태에서 입자가 3개, 생성물 상태에서 입자가 5개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산몰이 5몰로, 자, 잠깐만요. 갑자기 소리가 이상해졌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떨려요, 갑자기. 왜 그렇죠? 이게 마이크가 2개잖아요. 네. 네. 녹음은 잘 되거든요. 네. 이게 현장 마이크, 스피커. 예. 예. 하나, 둘, 하나, 둘, 좀 조정만 좀 해주십시오. 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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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감독님, 이제 좋아졌죠? 또 떨리네? 왜 갑자기 떨렸죠?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닌데. 이게 스피커 쪽 가면 그런 게 있나요? 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좋습니다. 자, 요 부분 전체 이제 다 잘라주세요. 제가 사라지면서부터. 다시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예. 자, 다시 들어올게요. 예. 반응물 상태에서 전체 3몰이고 생성물로 변하게 되면은 전체 5몰입니다. 3몰이 5몰로 변하게 되면은 입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게 됩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의 척도입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은 그 반응이 자발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델타 G값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델타 G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뒷단원에서 연력학 단원에서 배우게 될 텐데 델타 H 빼기 T 델타 S라고 하는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해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반응들이 이루어질 때 구리 이가 이온에 암모니아의 질소가 배위 결합을 4군데 하죠. 에틸렌 다이민이 2개가 결합하더라도 구리 이가 이온에 에틸렌 다이민기에 질소가 각각 2개씩 결합하니까 그런 에틸렌 다이민이 2개라면은 질소가 또 4군데 결합하고 구리 이가 이온에 질소가 4개가 결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델타 H 값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제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는 확실하게 증가되죠. 3몰에서 5몰로 몰 수가 증가되면서 엔트로피는 확실하게 증가되면서 델타 S 값은 이 충분히 큰 양수 값이고 이것이 양수 값이면은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값이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델타 H는 0인지 0보다 약간 큰 양수인지 약간 작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뒤에 있는 항이 확실하게 절대값이 큰 음수이기 때문에 델타 G 전체를 음수가 되게 하면서 이 한 자리 리간드에서 2자리 리간드가 결합하거나 또는 더 여러 자리 리간드가 결합하는 이 반응들은 자발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더 여러 자리 리간드로 치환되는 반응들은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고 그것은 주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엔트로피 증가 효과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이렇게 킬레이터가 잘 형성되는 것을 어떻게 더 생각할 수 있냐면은 구리 이가 이온에 암모니아 분자가 4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최초 상태였어요. 질소가 배위 결합을 하면서 4개가 결합하고 있었죠. 그때 만일에 이 암모니아가 1개가 탁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1개가 떨어지면은 이 주위에는 용매가 있잖아요. 용매에 의해서 이 암모니아가 휩쓸려서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다시 암모니아가 결합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때요? 하나 탁 떨어지고 나면 용매에 의해서 휩쓸려서 사라지니까 다시 결합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면은 잘 다시 와서 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리 이가이온에 에틸렌 다이아민기가 결합을 했다. 에틸렌 다이아민기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자, 이쪽에도 에틸렌 다이민이 1개가 결합하고 있고, 이쪽에도 에틸렌 다이민기가 1개가 결합하고 있고, 자, 에틸렌 다이민을 우리가 간단하게 루프 형태로 표시를 했습니다. 에틸렌 다이아민기가 결합될 때는요, 한 군데 딱 결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반대쪽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떨어지기 전에 다시 이쪽이 어때요?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가 다시 탁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용매에서 휩쓸려서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개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이것들은 휩쓸려서 사라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더 여러 자리 리간드가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한꺼번에 그 여러 자리 결합한 것이 다 떨어질 확률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한 번 붙으면은 잘 떨어지지 않고 한 자리 리간드는 잘 떨어질 수가 있으면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자리 리간드보다는 여러 자리 리간드가 결합하면은 더 강하게 그렇게 결합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이 킬레이트 효과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엔트로피 증가 효과로 이야기하든지 또는 이런 효과로 설명하든지 간에 하여튼 결론은 그것이죠. 한 자리 리간드에서 더 여러 자리 리간드, 두 자리 리간드보다는 세 자리 리간드, 세 자리 리간드보다는 네 자리 리간드, 네 자리 리간드보다는 여섯 자리 리간드로 치환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면은 그렇게 형성되는 반응은 더 잘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91쪽 아래쪽을 보니까 여기는 니켈 이가이온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한 자리 리간드가 6개 결합하고 있습니다. 코발트 이가이온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한 자리 리간드가 6개가 결합하고 있어요. 한 자리 리간드가 떨어지고 두 자리 리간드가 3개가 결합하면은 결국 6군데 배위 결합하는 것이 되겠죠. 또 한 자리 리간드 6개가 떨어지고 6자리 리간드가 결합하게 되면은 6군데 배위 결합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중심 금속 이온이 니켈 이가이온이냐 코발트 이가이온이냐 다르긴 다르지만, 한 자리 리간드에서 두 자리 리간드 3개가 결합하는 거, 한 자리 리간드에서 6자리 리간드가 1개가 결합하는 것을 비교를 할 때 더 여러 자리 리간드가 결합할수록 전체적으로 이 반응은 잘 일어납니다. 이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은 어디서 이 증명이 되냐면은 평형상수값을 봤더니 평형상수값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창물을 형성하는 평형상수를요, 우리가 창물 형성상수다라고 해서 KF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창물 형성상수 값이 더 여러 자리 리간드로 치환될 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교재 91쪽을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포파인으로부터 포피린이 형성되고, 이 포피린이 중심금속 이온에 결합함으로써 힘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3차 구조의 어떤 일부를 만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자 구조이고, 여기에서 H 플러스가 2개가 탁 떨어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가의 산화수를 나타내는 포피린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포피린이 중심금속 이온에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헤모글로빈의 힘에서는요, 중심금속 이온이 철 플러스 이가이온입니다. 여기에 포피린이 결합할 때, 포피린은 배위 결합을 중심금속 이온에 한꺼번에 몇 군데 할 수 있습니까? 예, 4군데 할 수가 있죠. 이렇게 4군데 결합하고, 그리고 여기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염기의 질소가 또 배위 결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5군데 배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분자의 O가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을 하면서 배위 결합해서 팔면체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죠. 헤모글로빈의 힘이 철 이가 이온에서 산소 분자를 결합함으로써 결국 산소를 우리 몸의 곳곳에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일단 헤모글로빈의 힘 구조의 뼈대 구조는 뭐라고요? 예, 이렇게 포피린이라고 하는 4자리 리간드가 철 이가이온에 결합하는 것이 뼈대 구조이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 본다라면은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의 염기가 결합함으로써 전체 이 단백질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에 산소가 딱 결합하게 된다면은 포피린의 질소가 4군데, 하나, 둘, 셋, 4군데에서 배위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 글로빈 단백질의 염기에서 배위 결합하고 산소가 결합하니까 전체적으로는 팔면체 구조를 형성하는 창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생체 내에 있는 대표적인 킬레이터 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